새로운 시작이라 믿었던 날들. 안녕하세요. 저는 박미순입니다. 올해 52, 25년 동안 대학병원 중환자실에서 간호사로 일했어요. 남편이 3년 전 심근경색으로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깨달았죠. 나는 평생 다른 사람만 돌보며 살았구나. 그래서 결심했어요. 남편 보험금과 제 적금으로 미순이네 카페를 차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편하게 들를 수 있는 따뜻한 공간으로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늘 허전했어요. 저녁에 혼자 2층 원룸에 올라가면 이렇게 혼자 늙어가는 건가 싶어서요. 그러던 10월 말 단풍이 예쁜 어느 날이었어요. 사장님,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목소리가 참 좋더라고요. 키 크고 눈가에 주름이 살짝 있지만 다정해 보이는 분이 서 계셨어요. 날씨가 참 좋네요. 단풍 구경 나오셨어요? 야, 네. 이 동네에 이렇게 아늑한 카페가 있는 줄 몰랐네요. 그분은 최진우 씨. 나이는 50이고 건축 관련 프리랜서 컨설팅을 한다고 하셨어요. 간호사셨다고요? 대단하시네요. 힘든 일 많이 하셨겠어요. 진심으로 걱정해 주시는 표정에 코끝이 찡했어요. 간호사 일하면서 사람 보는 눈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이세요? 외로우시면서도 따뜻한 분 같아요. 맞네요. 정말 간호사님 눈은 다르시네요. 2시간을 넘게 대화했어요. 내일도 올 수 있을까요? 가시면서 물으시더라고요. 제 심장이 오랜만에 두근거렸어요. 언제든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날 밤 정말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달콤한 착각의 시작. 그 다음 날부터 진우 씨는 매일 오셨어요. 오후이시면 어김없이 나타나서 같은 자리에 앉으시고 손님이 없을 때면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셨죠. 혼자 카페 운영하시기 힘드시겠어요.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적응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진우 씨는 제 얘기를 정말 집중해서 들어주셨어요. 건축 쪽 일은 복잡해요. 주로 건설 회사들 새 프로젝트 시작할 때 초기 컨설팅을 해주죠. 부지 분석이라든지 설계 방향이라든지 전문적인 용어들을 척척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게 있었어요. 간호사 출신이라 그런지 사소한 것까지 관찰하는 버릇이 있는데 진우 씨 손이 건설 현장을 다닌다고 하기엔 너무 깨끗한 거예요. 옷도 항상 깔끔하고. 하지만 그런 생각은 금세 사라졌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저녁 같이 드실래요? 맛있는 일식집 알고 있거든요. 2주쯤 지난 어느 날 말씀하셨어요. 정말 오랜만에 데이트였어요. 일식집에서 진우 씨는 정말 신사적이셨어요. 결혼 안 하셨어요? 했었는데 이혼했어요. 한참 전에요. 잠깐 어두워지는 표정을 보며 상처가 있으신 분이구나 했어요. 집까지 태워다 주셨는데 차는 생각보다 오래된 소나타였어요. 검소하신 분이구나 생각했죠.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차에서 내리며 제 손을 살짝 잡으시더라고요. 그날부터 저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진우 씨 생각이 먼저 나고 간호사 시절에도 이런 설렘은 없었거든요. 사장님, 요즘 표정이 밝아지셨네요. 단골 할머니 말씀처럼 정말 제2의 인생, 늦은 봄이 온 것 같았어요. 달콤한 일상 속 작은 균열들. 한 달쯤 지나 저희는 거의 연인 사이가 됐어요. 매일 만나고 일주일에 2~3번은 저녁도 함께하고 진우 씨가 하얀 장미도 사다 주시고요.
카페에 두면 예쁠 것 같은데 정말 꿈 같았어요. 그런데 조금씩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주말에 시간 되세요? 딸이 내려온다고 해서 소개하고 싶은데 주말은 현장 일이 있어서요. 매번 주말마다 바쁘시다고 하셨어요. 어느 일요일 딸 지연이가 내려왔는데 시내에서 진우 씨를 봤다는 거예요. 엄마 남자친구 맞지? 그런데 여자분이랑 같이 있더라고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딸 앞에서 동요할 수는 없었죠. 다음 날 진우 씨가 평소처럼 왔어요. 어제 뭐 하셨어요? 집에 있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처음으로 진우 씨가 저에게 거짓말을 한 순간이었죠. 그때부터 간호사 본능이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핸드폰을 항상 뒤집어 놓고 중요한 전화는 멀리 가서 받으시고 한 번은 화장실 가신 사이 문자가 왔는데 여보, 언제 와? 아이들이 기다려라고 뜨더라고요. 누구한테서 문자 왔던데요? 동생이에요. 조카들이 삼촌 보고 싶다고. 또 거짓말. 그날부터 마음이 불안했어요. 하지만 확신은 없었죠.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진우 씨는 더 다정해지셨어요. 요즘 표정이 어둡네요. 드라이브 할까요? 바닷가 석양을 보며 나 만나서 행복해요. 정말로. 진심 어린 목소리에 모든 의심이 사라졌어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이렇게 진심으로 말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일 리 없어. 하지만 그게 제가 한 가장 큰 실수였어요. 균열이 커져가는 순간들. 11월 말 만난 지 2달쯤 됐을 때 진우 씨 표정이 어두웠어요. 사실 좀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에서 자금이 부족해졌어요. 원래 들어올 돈이 늦어지면서 제 머릿속에 경보가 울렸어요. 간호사 시절 돈 얘기 꺼내는 사람들의 패턴을 봤거든요. 한 3천만 원 정도. 다음 달 초에는 무조건 해결될 텐데 제가 카페 운영하며 모은 돈이 딱 그 정도였어요. 은행 대출은 절차가 복잡해서 정말 급해서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불안해서요. 꼭 빌리는 게 아니라 잠깐만 도와주시면 이자도 드리고 다음 달엔 꼭 갚을게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알겠어요. 도와드릴게요. 지금 생각하면 바보 같은 대답이었어요. 그날 밤 딸한테 전화했어요. 엄마, 아무리 가까워도 돈거래는 신중해야 해요. 혹시 남자친구 때문이에요? 하지만 결국 다음 날 3천만 원을 드렸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통장에서 나가는 걸 보며 손이 떨렸어요. 평생 모은 돈의 거의 전부였거든요. 그 후로 진우 씨가 달라지셨어요. 매일 오시던 분이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어요. 요즘 일이 많아서요. 전처럼 다정하지도 않았고요. 어느 날 진우 씨 지갑에서 카드가 떨어졌는데 김태식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제 사업 파트너 카드예요. 또 그럴듯한 설명. 12월 초 약속된 날이 됐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한 달만 더. 그날 밤 혼자 앉아 모든 상황을 정리해 봤어요. 주말 핑계들, 거짓말들, 여보라는 문자, 다른 이름의 카드. 25년 간호사 직감이 비로소 제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이상해. 뭔가 정말 이상해. 진실을 찾아가는 발걸음. 12월 중순 더 이상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간호사 직감이 계속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자고. 딸 지연이한테 전화했어요. 너 회사 법무팀에서
사람 신원 조회 같은 거 할 수 있어? 엄마, 저도 그 사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알아볼게요. 병원 선배 박정희 언니에게도 연락했어요. 남편이 퇴직 경찰이거든요. 미순아, 그거 전형적인 로맨스 스캠이야. 특히 우리 나이대 혼자 사는 여자들 노리는 수법이지. 며칠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 진우 씨가 와도 편하게 대화할 수가 없더라고요. 요즘 표정이 안 좋네요. 여전히 다정한 척하지만 이제는 연기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연락이 왔어요. 딸부터 전화가 왔어요. 엄마, 큰일 났어요. 그 최진우라는 사람. 진짜 이름이 김태식이에요. 기혼자고 부인, 애들 둘 있어요. 사기 전과도 여러 번.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정희 언니한테서도 곧 전화가 왔어요. 완전 전문 사기꾼이야. 진짜 이름 김태식, 만 50세,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 지난 10년 동안 여성들 상대로 결혼 사기, 투자, 사기 여러 번. 온몸이 떨렸어요. 3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이렇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게. 일단 더 이상 돈 주면 안 돼. 증거 수집해야 해.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지난 2달 반이 전부 거짓이었어요. 다정한 말들, 따뜻한 손길, 꽃 선물,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던 거예요. 가장 화가 났던 건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제 모습이었어요. 그때 김태식이 속으로 얼마나 비웃었을까. 내가 이렇게 어이없게 당하다니. 무너지는 환상, 드러나는 진실. 다음 날 김태식이 평소처럼 나타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였어요. 그 다정한 미소도 따뜻한 목소리도 전부 가짜라는 걸 아니까. 김태식 씨. 네? 뭐라고 하셨어요?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 미안해요. 진우 씨. 정신이 없어서. 하지만 그때부터 태도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혹시 저에 대해 누군가한테 얘기하신 적 있어요? 요즘 제 주변에 낯선 사람들이 들킨 모양이었어요. 딸한테 남자친구 있다고 정도만. 딸분이 뭐 하신다고 했죠? 질문이 점점 구체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날부터 며칠간 오지 않았어요. 그 사이 다른 피해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냈어요. 너만 당한 게 아니야. 작년에는 대구에서 5천만 원, 부산에서도 최소 10명은 될 것 같아. 일주일 만에 다시 나타났는데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또 돈이 필요해서 2천만 원만. 아직도 제가 모르는 줄 알고 있었어요. 김태식 씨, 부인분은 잘 계세요? 딸, 아들도? 이번엔 확실하게 진짜 이름을 불렀어요. 순간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요? 지난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여자들을 속였는지 다 알고 있어요. 한참 째려보더니 갑자기 웃기 시작했어요. 섬뜩한 웃음이었어요. 아, 들켰네. 그래, 맞아요. 전부 다 거짓말이었어요. 사랑한다는 것도, 결혼하자는 것도. 그럼 지난 2달 반은 뭐였어요? 오일이었죠. 당신 같은 외로운 여자들 상대로 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돈은 언제 갚을 거예요? 갚긴 뭘 갚아요? 사랑하는 남자친구한테 선물한 거잖아요. 증명할 수 있어요? 차용증이라도 받아놨어요? 신고해봐요. 연인 사이 돈 거래 가지고 뭘 어떻게 하겠어요? 오히려 당신이 창피할걸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차갑고 비열한 본 모습을 드러낸 거죠. 반격의 시작, 간호사의 집념.
김태식이 그렇게 나간 후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 그때 떠오른 게 간호사 시절 만났던 폐암 말기 할머니였어요. 나는 아직 죽을 때가 아니야. 손자 결혼식까지는 봐야 해. 정말로 결혼식을 보시고 돌아가셨거든요. 의지의 힘이었죠. 딸이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엄마, 증거부터 정리해요. 문자 내역, 통화 기록, 송금 기록. 다 있었어요. 하지만 연인 사이 금전 거래를 사기로 입증하기는 쉽지 않더라고요. 정희 언니가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다른 피해자들이랑 연합하는 게 어때? 일주일 동안 다른 피해자들을 찾아다녔어요. 대구 이영숙 씨 54세 5천만 원 피해. 남편 사별 후 보험금이었어요. 부산 최미경 씨 49세 700만 원. 울산 박선미 씨 58세 8천만 원. 집까지 담보로. 4명이 모여 총 피해액 2억 1천만 원. 김태식의 수법을 정리해보니 정말 체계적이더라고요. 매뉴얼이 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직접 김태식 부인한테 가서 얘기해볼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간호사 시절 환자 가족들과 소통했던 경험이 있었거든요. 김태식 집은 괜찮은 아파트 단지였어요. 우리 돈으로 산 집일 수도. 초인종을 누르니 지쳐 보이는 여자분이 나왔어요. 남편분이 다른 여자들 만나면서 돈 빌린다는 거 알고 계세요? 부인 표정이 굳어졌어요. 들어오세요. 집 안에는 중학생 딸, 초등학생 아들이. 그 모습을 보니 마음이 복잡했어요. 사실 짐작하고 있었어요. 요새 너무 이상했거든요. 증거들을 보여드렸어요. 부인이 한참 동안 말없이 보시더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사과하시는 거예요. 부인분도 피해자잖아요. 남편이 이런 일을 여러 번 했어요. 이번에는 이혼해야겠어요. 그리고 제안을 하셨어요. 제가 남편 명의 통장 관리하고 있거든요. 조금씩이라도 갚아드릴게요. 진짜 승부, 그리고 새로운 시작. 부인을 통해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었어요. 전액은 아니었지만 뭔가 승리한 기분이었어요. 김태식은 부인의 이혼 소송과 저희 고소로 재판을 받게 됐어요.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25년 간호사로 일하며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 자만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의 눈이 멀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다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찾아낸 건 간호사로서 배운 끈기 덕분입니다. 김태식은 징역 2년과 피해 배상 명령을 받았어요. 전액을 다 돌려받지는 못했지만 더 중요한 걸 얻었어요. 다른 피해자, 언니들과 함께 싸우며 진짜 동지애를 느꼈거든요. 이제 저희는 로맨스 스캠 피해자 모임을 만들어 정기적으로 만나요. 같은 피해를 당하는 분들을 도와주는 일도 하고 있고요. 사장님,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 당당해 보여요. 단골 할머니 말씀이 맞아요. 3천만 원을 잃었지만 대신 얻은 게 더 많아요. 진짜 제 모습을 찾았거든요. 혼자 사는 게 외롭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25년간 키운 간호사의 직감과 끈기가 정말 소중한 자산이라는 걸 확인했고요. 미순인의 카페는 이제 동네에서 유명해졌어요. 혼자 사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 수상한 사람들이 접근하면 바로 조언해드려요. 그분 뭔가 이상해 보이네요. 조심하세요. 어제도 새로운 단골 손님이 오셨어요. 60대 초반 신사분인데 정말 자연스럽게 대화하시더라고요. 억지로 친근감을 만들지도 않고 돈 얘기도 전혀 안 하고
아, 이런 분이 진짜구나. 이제는 정말 구별할 수 있어요. 진심인 사람과 가짜인 사람을. 김태식 사건은 큰 상처였지만 동시에 제2의 인생을 위한 값진 교훈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정말 제대로 된 새 시작을 할 준비가 됐어요.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자신감과 함께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